갈릴리 호수 북쪽, 골란고원의 교통의 요충지이자 행정적 중심지로 알려진 곳, 카츠린. 카츠린은 탈무드가 탄생한 곳으로 탈무드의 도시라고도 불리는데요. 유대인의 삶과 전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역사적 장소이기도 합니다. 유대인의 생활상에서 엿볼 수 있는 성경 속 시대의 모습에서부터 골란고원의 고대 농경 문화까지 성지가 좋다. 오늘은 유대인의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곳 카츠린으로 함께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가 좋답니다. 걷는 곳마다 성경 속 이야기가 되는 성지의 땅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이스라엘에 계신 이강근 박사님과 함께 떠나볼 텐데요. 현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저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 주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뭐 사실 그나마 이스라엘을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네. 그러나 여전히 국경이 막혀 있어서 요르단이라든지 지중해, 그리스, 터키, 특히 로마 이런 데를 갈 수 없어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어디로 떠나게 되나요? 오늘은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도 탈무드의 도시 카츠린, 이 카츠린은 골란고원에 있기 때문에 이 골란고원의 수도라고도 불리는 곳인데 이곳에서 우리가 2000년 전 전후한 네. 유대인의 삶의 거주 문화와 의복 문화, 삶의 구조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카츠린. 저희에게는 조금 생소한 곳인데요. 생소해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고요. 그렇지만 이 골란에 고대로부터 거주했던 유대인들의 아주 전통적인 삶의 거주지입니다. 네, 어떤 곳인지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확인하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 거대한 골란 고원의 행정 수도를 카츠린이라고 합니다. 이 카츠린 지역은 이 골란 고원에서도 이 동서의 교통의 요지에 세워진 도시로 그 역사가 이제 수천 년으로 올라가는데 이 카츠린에 도착하게 되면은 도시 중심에 이렇게 이쁘장한 그 하트 모양을 한 가득 이 사랑을 소원하는 젊은이들의 이제 있고 어쨌든 이 골란고원에 이렇게 이제 다양한 이제 그 재밌거리를 만드는 것을 좀 보여드렸고요. 자, 이곳에서 제가 이제 카츠린 본격적인 답사에 앞서서 식사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이제 코로나 기간인데 대부분이 문을 닫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나가면 그냥 쫄쫄 굶어야 되겠어. 한번 카츠린에 일단 그 가장 보편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해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역시 슈아르마라든지 펠라펠이라든지 바게트 빵에 다양한 야채를 넣은 것인데 지금 보시는 이 모습들이 아마 이스라엘에 혹시 이렇게 개인적으로 차를 렌트해서 답사를 하실 경우에 가장 보편적으로 드실 수 있는 음식이고요. 현지식으로 바게트에 이제 닭고기를 이렇게 바베큐로 기름을 내린 익힌 거를 넣어서 먹는데 참 맛있어요. 일단 뭐 답사 자체가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고단한 여행길에는 사실 뭘 드셔도 Join us and come visit in Israel after the COVID-19. 코로나 기간에 이렇게 손님 하나 온 것도 너무 좋아하고요. 이분은 이 프랑스에서 이 카츠린은 이 골란고원의 거의 수도 역할을 합니다. 네, 고대로부터 요단강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무역 루트로 그렇죠. 발전이 되면서 골란고원 최대의 도시가 바로 이 카츠린입니다. 뭐 최대의 도시라고 하지만 대부분 골란고원에는 이 키부츠 단위로 소규모 이렇게 그 공동체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나마 우리가 이제 카츠린 하게 되면은 이제 행정 중심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골란고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탈무드의 도시
갓질은 이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의 문화를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도시예요. 이게 민속촌처럼 다시 꾸민 게 아니고 옛 유대인들의 거주지를 다시 발굴을 통해서 재구성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이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내에서도 여기를 방문을 많이 합니다. 자, 무슨 음악 들으시죠? 예, 알고 보니까 이분들도 코로나 기간이지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오신, 이렇게 하면서 특히 이분들이 입은 이 옷들이 유대인 전통 복장이에요. 그래서 혹시 예수님 시대 때 의상을 좀 쉽게 보시길 원하시는 분은 이 갓지린을 원해요. 이 갓지린에 가시게 되면 유대인들이 입을 만한 옷을 이렇게 잘 마련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가이드가 입은 것처럼, 네, 또 제가 이게 한국인이 오니까 자기가 한국인을 몇몇 아는데 반갑다고 인사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갓지린 마을에서 또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 당시 때의 유대인의 의상들이 이렇게 그렇죠. 있네요. 이렇게 대부분이 이렇게 제가 한 두 종류 입어봤는데 유대인들이 이러한 옷 이렇게 입는 것 자체도 이들이 입는 의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죠. 어쩌면 예수님도 이렇게 의상을 입으셨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같아요. 허리끈을 묶으면 이렇게 정말 아주 이제 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의상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입으셨을 옷. 좀 더 예수님 예. 닮은 옷을 또 요거는 입고 싶은, 그냥 이렇게 탈리트처럼 기도술 있죠? 그것처럼 이렇게 있어서 머리를 쓰고 그냥 간단히 입으면 됩니다. 이건 너무 쉬워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볼 만한 이게 유대인의 모습인데, 옷이랍니다. 예, 어울립니까? 예, 한번 제가 모자도 한번 써보는데, 코리안 주이시 칸큰리, 예, 아주 오리지널 샌달의 유대인 복장. 여기 갓지린의 가치가 바로 그 문화를 좀 체험하는 것인데, 이렇게 다양하게 의상이 있어서 의상을 입어볼 수 있네요. 예, 특히 가치 있는 것은 이 예수님 시대 또 탈무드 시대 때 유대인들의 그 복장 잠깐 봤고요. 자, 그럼 그들의 삶의 현장은 어떤 것인가? 그들의 부엌. 이 갓지린은 이 골란고원의 농경 문화를 그렇죠? 엿볼 수 있는 곳인데요. 이게 그 맷돌이잖아요. 예, 맷돌 이렇게 해서 이제 갈고 좀 어쨌든 오늘날 옛 유대 문화를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도 찾는 곳이고, 이렇게 놓고 하던 것이죠. 예, 이렇게 돌려야 돼. 그래서 농사가 이렇게 해서 탈곡한 것을 바람에 날리면서 있고, 우리 한국에서도 농경 문화를 아시는 분은 이런 건 우리 한국에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이렇게 낫이 좀 특이해요. 이렇게 한국과 다른 거는 이 낫에 날이 있네. 또 날이 있어요. 요게 처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형적인, 지금도 곡식을 베던 베두인들이나 아랍 사람들을 농사를 지을 때 이런 낫을 쓰지요. 이렇게 자, 요것을 예. 이제 빵을 굽는 밑에 일이죠. 불을 지피고 그대로부터 이 빵 굽는 빵을 것은 굽는 이 성지 가나안의 아주 대표적인 오늘날의 오븐 음식이라서 인격이죠. 이렇게 이제 화덕에 빵을 굽고, 그러니까 여인네들의 주로 일 또 중에 성경에 하나가 키즈를 한다 할 때 그죠? 이렇게 해서 곡식을 예, 넣고 아주 이렇게 해서 알곡과 이제 그것들 죽정이를 빼놔. 이렇게 돌을 넣고 곡식 위를 이제 나귀가 끌게 해서 해지는 아주 전형적인 탈곡기입니다. 아주 재밌어요. 특히 이제 그 민속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하나하나 보시면서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참 인류가 역사가 거듭되면서 이 대부분 비슷한 것들이 참 많아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나오는 게 이제 올리브인데요. 아주 여기는 굉장히 그 시설이 잘 돼 있고, 특히 무엇보다도 실질적으로 최근까지 사용했던 거기 때문에 이 올리브 틀은 실제 이 가을철이 되면은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올리브를 넣고 정말 뼈까지 네, 으스러질 정도로 이렇게 정말 씨앗까지 이 짠 것을 이제 이곳에 이 올려놓자마자 저절로
흘러내리는 기름을 버진 오일이라 그래요. 아주 그 네. 자연 그대로. 그리고 나서 이제 짜 내려가면서 2단계, 3단계 이렇게 단계를 거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또 잔뜩 넣고 큰 돌을 이렇게 그렇죠. 얼마나 죽중합니까? 이거를 내려 누르면 이제 은근하게 해서 아주 마지막에 나온 기름은 등잔 기름으로 네. 쓰는 거죠. 그리고 처음으로 나온 버진은 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등불로 바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재구성한 그림들을 통해서 지금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진 않지만 어쨌든 예수님 시대 때 그 이전 이후 전형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시게 되고요. 자, 또 하나가 이제 바로 요것이 이제 이 포도즙을 즉 포도주를 만드는 곳인데요. 이렇게 이제 포도를 수확을 해서 이 통에 넣고 이것을 밟아요. 이렇게 밟게 되면은 이제 이 즙이 나오는데 그 즙을 다시 숙성시켜서 이제 포도주를 자꾸 만들죠. 포도를 계속 지니기다 보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바지가 길어서 이렇게 원피스처럼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 포도물이 이 붉은 물이 듣는 즙이 이렇게 해서 1차 걸러지고 2차 걸러지면서 포도주를 만들던 아주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틀입니다. 그렇죠. 아주 다양한 유대인들의 그 농경 문화를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또 이 학생들이 오게 되면은 또 체험 현장까지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골란고원 카츠린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이 탈무드 시대 때의 전형적인 유대인의 가옥 구조가 이렇게 잘 복원이 네. 되어 있습니다. 참 이렇게 이제 골목골목을 다녀볼 수도 있고요. 또 계속해서 이 돌의 재료가 현무암, 이 화산암이지 않습니까? 바살트. 그래서 이 전형적인 이 지역의 건축 재료도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이러한 돌들을 장보러 가세요? 활용을 해서 이렇게 건물을 짓기도 하고 여기가 물이 다양한 흐르는 곳인데요. 구조물을 만드는 것인데 거기서. 또 이것이 이제 골란 지역의 이게 이제 이 약수터. 마을의 우물가네, 우물가. 이렇게 샘이 흘러나와서 이 물을 이 동네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또 남은 물은 계속 흘러서 저쪽으로 네. 가는 아주 완벽한 실제 유대인들이 살던 가옥 구조와 마을 형태입니다. 지금은 불과 이제 뭐 짧은 시간에 이렇게 그 설명으로 이렇게 건물을 보지만은 현장에 이제 한번 갔다 하면 이제 현장에서 자세하게 자료와 그들의 삶의 문화를 듣는 중에 성경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와는 지구편 반대쪽에 있는 이 성경이 쓰여진 곳에서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서 부엌이 있네요. 부엌이 있고 또 역시 맷돌이 있고 스프를 끓이는 통이 있고 또 유대인의 집이라면 꼭 이 아구까지 물 항아리가 이렇게 있죠. 예수님의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항아리를 기억하시면서 대부분의 유대인의 집에는 저러한 항아리가 꼭 하나씩가 있고 또 물을 담는 것은 양 가죽을 그대로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이제 우유를 넣고 이렇게 흔들어서 예. 치즈를 만들기도 하고 또 평상시에는 여기다 물을 넣고 이렇게 그렇죠. 할 때 물통으로도 쓰고 네, 아주 정말 귀중한 그다음에 마마 쓰던 예수님께서도 멀리 초록불. 이동하실 때는 아마 저런 물통에 물을 가지고 있고 이동하셨을 것이고 등잔 나오고 쟁기 있고요 멍에도 있고 이게 또 중요합니다. 이게 그 양털을 이렇게 잘 배틀에 실로 빼서 물을 들여서 다양한 색깔 있는 옷을 만들기도 하고 자, 이 집이 같이 있는 것은 역시 2층으로 올라가는 다락방에 또 따로 있겠습니다. 2층에 올라와 보니까 이렇게 또 창문이 있고 아주 전형적인 이게 이제 실제 유대인들이 살던 그런 마을입니다. 2층에 이 다락방인데 예전에는 이 다락방에 그 집의 보물을 숨겨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 내려온 이야기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셔가지고 이 다락방에 방을 내줬는데 그 부인이 여보 어떻게 그 2층에 우리 보물이 다 있는데 드니
염려하지 마. 손님이 올라간 다음에 이 사다리를 치웠어. 이제 보물을 가지고 도망을 못 간다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자고 있는데 갑자기 새벽에 누가 콩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손님이 이 사다리가 있는지 알고 보물을 훔쳐서 딛다가 그만 이 사다리가 없어서 쿵 하고 거죠. 떨어졌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렇게 2층 다락에 보물을 숨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우리 뭐 예수님도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 나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근데 이 다락방에서 나오면 이게 2층에서 나오니까 네. 또 다른 위에 마당이 나오네요. 이렇게 마당이 있고 부엌 화덕이 있고 또 2층은 이렇게 들어오는데 대부분의 그 유대인들의 가정에 갖고 있는 이게 물 항아리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먼 길 온 사람들에게 그렇죠. 그때는 대부분 이렇게 샌달이니까 먼 길 오면서 그렇죠. 얼마나 먼지가 많이 묻었겠어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이 발 씻을 물을 주는 게 네. 당시의 문화였죠. 아마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죠. 6월절 만찬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예. 발을 씻겨주신 세 것도 족씩. 그 당시에 귀한 손님에게 발을 씻어주던 문화가 그렇게 나타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자, 여기는 보통 유대인들이 집을 자. 지을 때에 어떻게 짓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꼭 비슷해 오늘처럼 이렇게 나무로 받침대를 만들고 돌을 한 층 한 층 쌓아 올리는 예, 이게 건축 중에 있었던 마침 건물이 있어서 이렇게 아마 이 건축에 조예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먼저 선반처럼 축대를 쌓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돌을 올려가면서 하나의 집을 완성하는 이렇게 이제 이 골란고원 갈릴리 일대의 건축은 이렇게 이제 했다가는 것이고요. 자,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회당입니다. 이 갈릴리의 여러 성읍에 반드시 회당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실 때는 그 성읍에 들어가실 때 제일 이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셨던 굉장히 규모 있고 또 보존이 잘 된 이 카츠린의 회당이 이렇게 있습니다. 컬럼이 이렇게 있고 양쪽에 복도처럼 회랑이 있고 여느 회당과 마찬가지로 3면에는 이렇게 벤치, 계단이 있어서 둘러 앉아서 서로 말씀을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이 규모가 바로 회당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회당 연구는 이 성전이 있었을 제2 성전 시대 때부터 나타나고 그 회당이 결국은 예수님의 복음의 현장이었고 그 회당이 결국은 이 초대교회 유대인들을 통해서 교회의 그렇죠. 모체가 된 그래서 회당 연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성읍 거기에 있는 회당은 이 복음을 전했던 주요 중심지였던 것을 알 수 있죠. 어쨌든 우리가 이 카츠린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 때 유대인들의 가옥과 의상과 다양한 삶의 문화를 보실 수가 있었고요. 이게 이제 상수리 나무가 이렇게 큰 게 있더라고요. 아주 뭐 아마 수백 년은 좋게 될 만한 나무입니다. 도시의 수도답게 사람들의 활동이나 분위기가 굉장히 활발한 곳인 것 같았어요. 그렇죠. 지금 특히 이제 보신 곳은 카츠린이라고 하는 왜 이 카츠린이 중요하냐면 이게 동서남북의 네. 교통의 요지거든요. 그래서 그대로부터 이 무역로라든지 이동로에 있기 때문에 도시가 발전이 됐고 감사하게도 오늘 보여드렸던 장소는 그 버려졌던 유적지를 발굴을 해서 재구성해 놓은 곳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2000년 전의 역사를 볼 수 있었던 문화의 현장이었습니다. 네, 마치 한국의 민속촌을 보는 듯한 이스라엘의 민속촌 같은 느낌이 들던데요. 그렇죠. 이 민속촌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다만 이제 그 무너진 거주 집터와 회당을 완벽하게 모양을 만들어 놓지 않았지만 네. 그 구조를 볼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공부, 성경 공부, 유대인들의 삶의 그런 문화를 보는 중요한
장소였던 거죠. 네, 화면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또 발굴된 곳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곳은 보기 드물지 않나요? 맞아요. 특히 무엇보다도 유대인 하게 되면은 탈무드가 유명하고 오늘 소개해드린 장소를 탈무드의 도시라고 불렀는데 사실 이스라엘에서 그 예루살렘의 탈무드가 완성된 곳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리고 갈릴리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고 네. 집도성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보다 더 순수한 유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탈무드가 집대성된 곳이라면 유대인들에게는 꼭 방문해야 하는 성지겠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 화면 속에서도 이 코로나 기간인데 그 마스크를 철저히 이렇게 관리를 네. 하면서 40여 명의 관광객이 왔는데 이곳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관심이 있는 곳인지 알 수 있겠죠. 네, 박사님께서도 직접 옷도 입어봐 주시고 또 직접 체험도 해주시니까 당시의 성경 속 배경이 이해되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처음이었고 이 짧은 20분 내에 그 방송 그 화면 시간이라 더 제가 다양하게 소개를 못했지만 네. 혹시 연극을 하거나 유대 문화를 연구하는 분들에게는 네. 단편이지만 이 힌트를 얻으시고 네. 나중에 연구를 위해서라든지 좋은 힌트를 예수님 시대에 전후해서 볼 수 있었던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네, 이번에는 특히 또 다락방에서 들은 다락방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는데요. 마치 전래동화를 듣는 느낌이었어요. 그것이 그 현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의 장소는 성지순례를 가면 꼭 한번 들러봐야 하는 장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주제가 있는 성지순례. 사실 우리가 성지순례로 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베들레헴, 예루살렘, 나사렛, 갈릴리를 보면 보통 2주 내에 이 오는 순례에게 더 이상 시간이 없잖아요. 네. 만약에 우리가 시차넬에서 유대인의 문화 체험이라는 것을 한다면 우리가 성지가 좋다 해서 보여드렸던 다양한 이 체험과 장소들을 한번 소개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카츠린. 조금은 생소하지만 오늘은 정말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아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저는 또 다음 주에 같이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성지가 좋다는 인터넷으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